처분권자 및 종류 있습니다. 일단 아까 전속 고유 권한이라 그랬고 누가 누구에게 제재를 가하는지 지금 이제 그 질문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의 종류 해가지고 절대적, 상대적부터 기본 내용 나옵니다. 그냥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일단 오른쪽에 2번 자격 취소 갑니다. 자격 취소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는 항상 뭐로 끝나죠?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절대적 처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유를 보시면 1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치다 부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번에 양도대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에 양도대여는 무조건 취소입니다. 양도대여는 무조건 취소와 몇 대 몇일까요? 1대 1입니다. 그래서 양대 해가지고 1대 1 딱 하시고 옆에 그 다음에 3번은 자격 정지 기간 중에다가 줄을 꺼봐요. 공인중개사법을 통틀어서 정지 기간 중에 뭘 했다. 무조건 취소입니다. 그럼 반대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그럼 뭐겠어요? 등록 취소. 자격 정지 기간 중에 그러면 자격 취소 하셨죠? 그냥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끊으시고 징역형 선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중개업을 하면서 자격이 취소가 되는 경우는 없다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징역형을 선고받는데 그것도 어느 법에서? 예, 공인중개사법의 위반으로 옵니다. 까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시도지사하고 취소해야 된다. 이 두 개가 핵심이에요. 넘어가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대답하죠. 자격 취소 처분권자가 누구라고? 시도지사 중에 누구? 교부한 시도지사가 그죠? 그리고 자격증 교부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달라요. 불일치하게 되면 세 번째 줄에 그 필요한 절차를 그죠? 필요한 절차를 누가 이행하고 그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그 필요한 절차 즉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뭐 해주면 통보해주면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서로 다를 때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세 번째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한 경우입니까?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은 사전 절차죠. 그래서 청문을 실시한다. 네 번째 보고 5일 동그라미 보고 동그라미 통지 동그라미 246페이지 있죠. 그래서 보고 통지 4번에 보고 통지 있습니다. 보고 통지 오보통 이렇게 아셨죠? 5일 이내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통지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므로 자격 취소 처분을 한 사실을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게 통지하는 이유입니다. 딴 데 가서 시험 치지 말라고. 그래서 오보통 해가지고 5번 자격증을 반납합니다. 며칠? 7일 이내에 누구에게 반납하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한다. 지금 그 246페이지에 5번 있으면 자격증 반납 보고 있으면 반납. 그 다음에 자격증을 이번에 분실했습니다. 분실하게 되면 어디 있죠?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보고라든지 사유서라는 말은 어디 나온다? 자격 취소의 경우에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가죠. 자격 취소 처분의 효과. 자격 취소되면 3년간 뭘 못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시험도 칠 수 없고 그 다음에 뭐도 중개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아셨죠? 그러니까 일단 자격 취소되면 3년간은 아무것도 못한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됐죠? 오른쪽에. 그래서 자격 취득 제한하고 결격 사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아셨죠? 자, 갑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 248페이지 보니까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정지가 나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정지. 그러니까 제가 소공 딱 그러면 자격 정지가 기억나 있나 그랬죠? 자격 정지, 소공에 대한 자격 정지는 자 갑니다. 1번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리고
몇 월의 기간을 정해서 6월의 기간을 정해서 그죠? 6개월의 기간을 정해서 6월입니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자격정지는 자 상대적 처분이기 때문에 명한다, 명할 수 있다. 자격정지 할 수 있답니다. 자격정지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리고 자격정지 사유가 쭉 이 밑에 보지 마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자격정지 처분권자 대답할 수 있죠? 누굽니까?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면 그 자격정지 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는 누가 부여하겠어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등록관청에 통지 나오죠. 1번 누가 등록관청은 끊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자격정지 사유입니까? 자격 취소 사유입니까? 자격정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가 아니고 자격 정지입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번에 자격 정지 기준에다가 갑니다. 4번에 옆에다가 밑에 국토교통부령 줄을 딱 껐어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릴 때 이전에 무슨 사항 무슨 기준으로 끝나잖아요. 무슨 기준 무슨 사항으로 끝나면 이건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여기에 대한 예외가 뭐냐면 중개사무소 있습니다. 사무소 설치 기준입니다. 사무소 설치 기준은 어디 있더라? 법률에 있습니다. 사무소 설치 기준은 법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 수수료 있죠. 응시 수수료에 반환 기준은요. 국토교통부령이고 지금 보시는 자격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기준입니다. 자격정지 기준도 어디서?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무소 설치 기준,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 업무 자격정지 기준 아셨죠?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자격정지 기준 해가지고 국토부령 체크하셨죠? 그리고 3번에 시도지사는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해서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 가중하더라도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건 전제니까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면 표를 봐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6개월짜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딴 거 없고요. 입에 딱 붙일 때 자격정지 지금 나온 거니까 이렇게 소공이죠. 소공에 대한 자격정지 6월은 이중금지다 이렇게요. 자격정지 6월은 이중금지다. 그러니까 표에 보면 1번 있죠. 거기 어디다가 이중소속입니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중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또 6개월짜리 어디 있죠? 쭉 내려가면 6번에 이중계약서죠.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 이중계약서 2. 그 다음에 7번이 뭡니까? 금지. 그래서 이중소속과 이중계약서 그리고 금지까지 이게 이중금지다 이렇게요. 이중금지다. 자격정지 6월은 이중금지다. 정지가 6개월짜리하고 3개월짜리 두 개 있거든요. 우리는 6개월짜리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자격정지 위반 사유와 그 기준이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표 딱 나와 이대로 아셨죠? 그러면 뭘 물어야 돼요? 6개월짜리인지 3개월짜리인지를 이게 제대로 알고 있냐라고 묻는 건데 일단 이렇게요. 이중금지 빼고 나머지는 몇 월이요? 3월.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6개월짜리만 알면 돼요. 소공에 대한 자격정지 6월은 이중금지다. 아셨죠? 이중소속과 이중계약서 금지 3개밖에 없습니다. 자 갑니다. 그 다음에 등록취소 공인중개사법을 통틀어서 여기 행정처분의 내용이 나왔는데 행정처분 사유 가운데 하나만 기억해. 절대적 등록취소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치, 상치, 그리고 업무 정지가 있잖아요. 개공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있잖아요. 상치는 뭐가 되죠? 업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물어요. 다음 중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묻거든요. 그러면 뭘 찾는 거죠? 절치 아닌 거 찾아라 이 말이고, 다음 중 그 업무 정지 사유로만 묶여진 것을 물었어요. 그럼 뭘 찾는 거죠? 절치 찾으면 돼요. 왜? 상치도 업무 정지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 가운데 하셨죠? 업무 정지 사유로만 묶여진 것은 절치 찾으면 나머지가 업무 정지죠. 그러니까 기억하실 게 항상 기억해야 될 이거 보면 절치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를 기억해야 됩니다. 절치. 그래서 절치는 여기 보니까 쭉 해서 나오죠. 해결사 양정이 부대 딱 적어놓고 제목 옆에다가 절치 맨 위에 직업이 뭐라고요? 해결사입니다. 이름이 양정입니다. 그리고 혼자는 절대로 안 다닙니다. 자, 이렇게 해가 뭐냐면 해산, 사망 아시죠? 해산, 사망, 결격. 중견 못하겠죠? 바로 날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상에서 무조건 금지하는 게 4개 있습니다. 뭐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대여하는 거예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대여. 이 3개는 몇 대 몇이죠? 1대1입니다. 절치와 1대1입니다. 그 다음에 부는 부정한 등록입니다. 3대 3입니다. 정지기간 중에 뭘 했다. 무조건 날아간다 했죠. 자격 정지기간 중에 자격 취소, 업무 정지기간 중에 등록 취소. 이렇게 해결사 양정이 부대 딱 적어놓고 했습니까? 문제는 이제 이거 그 지문을 보면서 있잖아요. 해당되는 데다가 동그라미 할 수 있으면 실력이에요. 해결사 양정이 부대 적었죠? 갑니다. 그러면 자 1번에 어디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찾았죠? 사망하고 해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는 어디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결격 사이에 줄을 긋고 결입니다. 걸리면 날아가죠.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3번에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거죠. 부 동그라미 하시고 부정한 등록입니다. 부정 등록. 몇 대 몇이라 적을까요? 뒤에 3대 3 적으시고 그 다음에 4번이 뭘까요? 양대입니다. 두 번째 줄에 양도대여. 동그라미 4번에 양도하고 대여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뭡니까? 이중등록입니다. 6번은 뭐요? 이거 이중소속입니다. 제목 달면 다 개공이 그죠? 다른 개공의 소공이나 중개보조원 개공의 법인인 사원 임원이 된 경우니까 6번이 이중소속입니다. 그러니까 4번, 5번, 6번을 딱 묶으시고 몇 대 몇? 1대1입니다. 7번에는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다가 줄을 딱 긋고 정 동그라미. 정지 기간 중에 하면 무조건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2가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이해할 때 요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업무 정지를 한 번 받았어요. 업무 정지를 2번 받았죠. 그리고 세 번째 업무 정지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 정지라는 처분이 아니라 등록은 취소하여야 한다. 삼진아웃입니다. 그죠? 세 번째 걸렸다. 그래서 절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해결사 양정이 부대. 제목이 뭐라 이름이 뭐라 직업이 뭐라고 직업이 해결사입니다. 이름이 양정입니다. 요 옆에 양정이죠. 저기서 만들었겠지 뭐. 그죠? 부대입니다. 절대로 혼자는 안 다닙니다. 부대 때로 다니는 부대. 해결사 양정이 부대. 자 넘어가죠. 이렇게 하시고 절치는 중요한데 꼭 기억해야 되는데 어쨌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의적, 상대적, 그 다음에 재량적 등록 취소갑니다. 등록은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자 이거 제가 그냥 한번 보지 마세요. 교재 보지 말고 머릿속에 계속 들어왔던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봐요. 절치 상치라고 대답하면 돼요. 기준 미달, 사기결패라고 들은 적 있죠.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우리가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 정지인데 그중에 유일하게 이중계약서는 상치만이에요. 그죠? 그 하나. 그 다음에 금지 우리 배웠죠. 오늘. 금지는 뭐라고? 상치라고 배웠어요.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두 개의 의무가 주어지죠. 서면 전속중개계약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정지고 정보공개규정 위반은 상치라고 배웠어요. 그 다음에 무보정 상치 배웠죠. 그 다음에 휴업은 3월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되죠. 6월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죠. 6월 초과하는 경우는 업을 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그 등록은 취소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겸업 그랬어요. 주어는 법인, 제재는 상치라고 계속 해봤어요. 그 다음에 사무소는 1사무소죠. 근데 절대 금지입니까? 상대적 금지입니까? 상대적 금지. 법인의 분사무소라는 예외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은 취소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중사무소와 임시중개시설물을 말합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거의가 대부분 우리가 상치라고 하는 것은 딱 이게 모아서 안 해도 아셨죠? 계속 반복해봤어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입에 붙이면 돼요. 무보정 상치, 겸업 그런 주어는 법인, 제재는 상치 이런 식으로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9번, 10번이에요. 9번, 10번에 9번이 뭐냐면 최근 3회 이상 이렇게요. 자, 요거 공식처럼 기억하세요.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그러면 뭐라 대답해라? 상치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여기 3이나 상이나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3, 상 아셨죠? 그래서 3회 이상 그러면 상치입니다. 문제는 이 3회라고 할 때는 절치인 경우를 빼고 3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업무정지 1번, 업무정지 2번, 과태료 처분 1번 받았죠? 그런데 다시 그러면 이거 일단 제재는 뭐라 생각해야 돼? 아, 상치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 아셨죠? 그런데 자, 그대로 가가 왔어요. 그럼 그대로 뭐죠? 상치입니다. 그런데 뒤에 업이 왔어요. 그러면 절치. 그죠? 기본 상치인데 업무정지 몇 번째? 세 번째 걸렸기 때문에 아셨죠? 이건 절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회 이상에서 상치라고 하는 것은 절치인 경우를 뺀 3회를 말합니다. 아시죠? 이거. 그 다음에 독점법 위반입니다. 이거 독점법 위반은 원래가 그죠?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인데 2년에 몇 번 이상? 2년 2회 이상 요거만 딱 기억하면 돼요. 2년 2회 이상. 2년 내 2회 이상의 경우는 뭐야? 상치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독점법 위반하고 이 두 개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들은 개별 항목에서 쭉 보시면 되고 2년 내 몇 번? 2회 이상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등록 취소의 경우는 뭘 거친다? 청문을 거쳐야 되는데 사망이나 해산은 청문을 실시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등록증 반납입니다. 며칠입니까? 7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십시오. 개인의 사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법인의 해산이 있죠. 해산의 경우에는 누가 반납한다? 대표자이었던 자 줄을 딱 긋고 대표자이었던 자가 반납한다라고 체킹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판은 철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독점법 아까 있었죠? 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는 자 1회 위반은 뭐라고요? 6개월입니다. 그죠? 상치 1회는 업무정지 6개월, 상치 2회는 절치 이렇게. 그리고 딴 거 안 보셔도 됩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254페이지에 가시면 업무정지가 나옵니다. 자, 업무정지 등록관청은 그죠?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한다,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에다가 줄을 딱 것이고 그리고 업무정지는 그 세 번째 줄에요. 분사무소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지문이 자주 나오는 게 아니고 익숙한 게 나와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오른쪽에 업무정지 기준 나왔죠. 기준 딱 그러니까 뭐가 어디 체크할까요? 국토교통부 0에다가 체크하십시오. 예외라고요. 업무정지 자격 정지 기준은 뭐로 정한다? 국토교통부 0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에 업무 정지 종류가 있잖아요. 자, 개공에 대한 업무 정지는 종류가 6개월짜리, 3개월짜리, 1월짜리 해가지고 뭐 더 세부적인 내용도 있죠. 일단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 중에서 우리는 6개월짜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업무 정지 6개월짜리가 뭐냐? 이게 정상이 독감으로 결석했다 이렇게요. 정상이 독감으로 결석했다. 정상이 독감으로 결석했다. 누가? 정상이가요. 아, 정상이 그러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 드라마 생각났다. TV 안 보시죠? 공부를 하시니까. TV를 잘 안 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죠? 근데 저는 보고 싶어서가 아니고 켜놨기 때문에 가끔 봐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근데 TV 보니까 저희 집에 어른들이 안 보는 드라마가 있대요. 저거만 보면 열받아서 안 본다면서. 풍상인가 무엇인가 나오고 있대요. 와, 그거 보면 주인공 이름이 딱 그게 있어요. 진상이가 있고요. 화상이가 있고, 정상이가 있고, 야는 정상이야. 걔는 의사 있죠. 그 다음에 외상도 있고, 또 뭐 있더라? 아, 그 주인공이 그 풍상이에요. 모진 풍상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 풍상이에요. 이름 딱 그대로요. 진상은 딱 진상기대요. 화상은 확 떠덮일까 싶었거든요. 그죠? 하여튼 갑자기 정상이 그죠? 독감으로 뭐 했다고? 결석했다. 정상이 독감으로 결석했다. 자, 요 5개입니다. 5개가 6개월짜리고 나머지는요 3월짜리야. 1월짜리가 또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입법 또는 명령 위반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입법 또는 명령 위반. 입법 또는 명령에 위반한 경우인데, 자, 이게 우리가 기업 공인중개사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기억하시죠? 비밀 준수 의무가 있는데 그 비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서 딱 찾아보시면 1대1 사유에만 나와요. 비밀을 누설한 경우가. 그러니까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등에는 이 비밀 누설이라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요. 그런데 기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는 이 지문이 맞아 틀려요.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위반에 보면 구체적으로 비밀이라면 비밀 누설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없는데도 업무 정지를 할 수 있어요. 왜? 이것 때문에. 이 법 또는 명령 위반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도 들어가죠. 그래서 기업 공인중개사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는 말도 옳은 지문입니다. 요거 딱 기억해 두시고 이 법 또는 명령 위반입니다. 자, 어쨌든 보시면 나머지는 하더라도 얼마를 초과할 수 없죠?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 밑에 업무정지 기준표가 있는데 앞에다가 제목을 달면 돼요. 1번이 뭐예요? 결이에요. 법 제10조 제2항 돼 있죠. 그러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한 경우입니다. 그 표에 1번 있죠. 법 제10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게 결입니다. 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 3개월짜리죠. 그래서 업무정지 6개월짜리만 보시면 됩니다. 결 체크하셨죠? 결.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면 4번 있습니다. 4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보입니까? 게다가 정 동그라미. 정보할 때. 그러니까 정보망에 대해서 기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있죠? 정보망에 대해서 거짓된 정보를 공개한 거야. 정.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 12번 보입니까? 법 제38조 제2항 있죠? 이게 상대적 등록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상치 1회를 말합니다. 이게 상치입니다. 상대적 등록 취소 12번. 상대적 등록 취소 1회는 뭐라고? 업무정지 6개월이다. 그 다음에 13번에 자, 최근 1년 이내에 뭐라고요? 예, 최근 1년 내 요거에
1년 내 2회 이상이라고 나오면 이건 업무 정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그러면 뭐라고? 상치라고 생각하시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그러면 업무 정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자, 보세요. 이 제재가 뭔지. 다음 중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해가지고 이게 17회입니까?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보세요. 자,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 처분 2회 받고 과태료 처분 1회 받은 자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생각해야죠? 이 몇 번이래 지금? 두 번이야? 업 둘, 과 1, 2 더하기 1, 3. 먼저 2요. 3회죠? 그럼 뭐라 대답해야 돼? 상치라 대답해야 돼, 그죠? 그래서 뒤에 가가 왔어요. 그럼 뭐요? 그대로 상치예요. 그 다음에 업이 왔어요. 이건 절치예요. 절치. 그 다음에 최근 1년에 2회죠. 자, 업무정지 2회 받고 아셨죠? 다시 그랬어요. 그럼 뭐라 생각해? 일단은 업무정지인가 보다 하게 돼요. 그래서 가가 왔어요. 그럼 뭐요? 업무정지예요. 그죠? 근데 뒤에 업이 왔어요. 이거 뭐요? 절치예요. 그러니까 2회든 3회든 업무정지가 그죠? 3번 되면요. 무조건 절치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치다, 업무정지다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절치인 경우를 빼고 이야기는 빼고 하셨죠? 빼고. 그럼 봐봐요. 최근에 업무정지 처분 1회, 과태료 처분 2회 받은 자가 그랬어요. 그럼 뭐라 해야 돼? 상치라 해야 돼. 그죠? 업이 와도 뭡니까? 상치고요. 가가 와도 다 상치예요.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2회 받은 자가 그랬어요. 그러면요. 업무정지라 대답해요. 그죠? 업무정지. 그러면 과가 오죠? 그럼 뭐요? 업무정지예요. 그러면 업이 오면 그냥 그대로지 뭐. 이해하겠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왔던 예가 있었어요. 뭐라고 되냐면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1회, 과태료 처분 1회 받은 자 이렇게 나왔어요. 뭐요? 최근 1년 내에 업무정지 사유를 찾는 거예요.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처분 1회, 과태료 처분 1회 받은 자. 아무것도 아니지. 업무정지 처분 1회, 과태료 처분 1회 받은 자라니까. 다시 또 위반했단 말이 없잖아.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듣고도 있잖아요. 본인이 혼자서 만들어가요. 업무정지 1회, 과태료 처분 2회. 오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뒤에 다시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새로 또 위반한 거죠, 그죠? 이거 그러면 일단 다시라는 말이 붙으면 이제 뭐 생각해야 돼? 업무정지구나. 그죠? 왜? 두 번이니까. 맞죠? 그래서 과태료 위반했어요. 제재는 그래서 업무정지. 아셨죠? 업무정지 나오면 그냥 그대로고. 이해합니까? 반응이 영 시원찮은데? 자, 최근에 업무정지 처분 1회, 과태료 처분 2회 받은 자가 그랬어요.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을 했다. 제재는 뭘까요? 참 업무정지 좋아하네. 그 다음에 최근에 업무정지 처분 2회, 과태료 처분 1회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을 했다. 그죠? 그건 상시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위반했다 그러면요. 절치고.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 1회, 업무정지 처분 1회 받은 자가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은 뭐라 생각해야 돼? 다시 했잖아. 그러니까 일단 뭐 생각해야 돼? 업무정지겠구나. 그죠? 그래 다시 뒤에 가가 왔어요. 그러면요. 업무정지. 그러면 업이 오면 똑같죠? 그냥 업입니다. 업무정지. 이해하겠죠? 이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뭔가 시원찮은데. 자, 그럼 이거 뭐야? 최근에 업무정지 처분 1회, 그죠? 과태료 처분 1회 받았어. 그럼 일단 뭐가 나와야 되지, 이거는? 그러면 최근에 업무정지 처분 2회,
과태료 처분 1회 받고 이러면 일단 상치 나와야 되고, 아셨죠? 그래 뒤에서 만일에 가가 왔어요. 그럼 제자는 그대로 뭐죠? 업무정지고, 그 다음에 업이 왔어요. 절치고, 그죠? 과가 오면 상치고. 예. 이해하죠? 예. 그래서 일단은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이라는 말은 절대적 등록 취소인 경우를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다시 위반한 경우가 뭐냐 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6개월짜리 했고, 그 다음에 13회 있죠? 독점법 위반도 원칙은 업무 정지라고 했잖아요. 예? 2년에 2회 이상은 뭐다? 상치지만 기본적으로 독점법 위반은 그러면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그 중에 6개월짜리도 있다라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15번 그 밖에 이 법 또는 명령 위반 있죠. 이 경우가 업무 정지 1개월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다음에 계약금 등 예치 권고 있죠. 예치 권고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이 규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밑에 적어보세요. 예시 규정이라고. 예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정지 사유는 총 그죠? 지금 15번까지지만 사유는 16개거든요. 이 16개 사유가 업무 정지 할 수 있는 사유 다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게 이렇다는 것이지 그 외에도 많은 경우를 포함하는 게 15번 규정이에요. 15호. 이 법 또는 명령 위반이 안 걸리는 게 아무 없어요. 다 걸려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제정 취지 등을 어기게 되면, 벗어나게 되면 그때는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요것 때문이도 예로서 그죠? 업무 정지 사유가 어떤 게 있다라고 보여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 대해서도 업무 정지 할 수 있죠? 그럼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 정지 누가 하겠습니까? 등록관청이 합니다. 분사무소 관할청은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권만 있을 뿐이지 행정처분 권한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분사무소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네, 주된 사무소 관할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시효제도 있죠. 자, 1번에 이 지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등기 처분 자리에다가 등록 취소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행정처분 5개 중에서 3년이라는 제출 기간을 두는 건 뭐밖에 없다? 예, 업무정지밖에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는 누가 할까요? 국장이 합니다. 그죠? 국장이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청문이라고 해서 반드시는 아니죠. 밑에 개인의 사망이라든지 법인의 해산의 경우는 청문을 거친다, 안 거친다? 거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259페이지에 보시면, 자, 행정처분의 승계가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승계라는 의미인데, 등록을 하고 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고 10개월, 10달을 쉬었습니다. 10달을 쉬고 다시 등록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미 등록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제자를 붙여서 재등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에 의할 때 이때는 종전 개공의 지위를 뭐한다? 승계한다. 승계라는 의미가 뭐냐면 폐업 이전에 있었던 위반에 대해서 재등록하는 이 현 시점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승계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폐업 전에 있었던 등록 취소 위반이나 혹은 업무 정지 위반에 대해서 재등록하는 현 시점에 행정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 위반으로 등록 취소를 하겠죠. 등록 취소 처분이 있을 거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몇 년간?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3년간 결격이 되는데 어쨌든 등록 취소 처분은 3년간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죠. 따라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여기다가 폐업 기간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폐업 전 위반으로 등록 취소 처분받은 자가 결격에 해당되는 기간은 3보다 짧아야 길어요.
지금 몇 월이죠? 결격 기간이 얼마입니까? 2년 2월이죠. 2달, 1달 쉬었으니까, 폐업했으니까. 2년 6월입니다. 3보다는 무조건 짧다. 사기결폐 기억나시죠? 결격 사유에서 말씀드렸어요. 사기결폐. 폐업전 위반의 경우는 3보다 짧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그러니까 만일 있잖아요. 이 폐업한 기간이 3년이 지나가면 제재가 될까 안 될까요? 어떠한 행정처분도 불가합니다. 3년이 지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또 업무정지 위반의 경우에도 재등록하는 시점에 업무정지라는 처분이 되죠. 근데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폐업기간의 공제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때는 무조건 몇 년? 1년이 지났는지만 따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잖아, 그죠? 처분을 받아도 그 누적 승계되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실제 처분 받아도 1년 지나면 끝나거든요. 누적 승계가 됩니다. 자, 언제부터냐면 어느 게 폐업 신고일하고 요 처분일을 두 개를 놓고 볼 때 어느 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할까요? 1년간이라고 할 때 처분일부터가 유리하겠습니까? 폐업 신고일부터겠습니까? 그죠? 처분일부터라고 해야 빨리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누적되는 게. 그래서 처분일부터 1년간 그죠? 승계되기 때문에 이 업무정지 위반의 경우도 1년이 지나지 않았냐, 지났냐만 따져요. 이해하겠죠? 공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이 사람이 3월에 해당되는 업무정지 위반으로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했다고? 폐업을 해버렸어요. 10달을 쉬고 다시 등록을 했어요, 그죠? 이때 업무정지라는 처분이 될까 안 될까?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이 경우에 이 경우에는 뭐만 따져보면 돼요? 업무정지는 1년이 지났는지만 따지면 돼요. 혼자서 빼고 다 하면 안 돼, 지금 현재. 머릿속에 막 빼고 있죠, 지금. 그러면 안 되고 등록 취소는 3년이 지나갔느냐, 업무정지는 1년이 경과되었는지만 따져보면 돼요. 1년 지나서 안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그럼 업무정지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그럼 차라리 그만 2달 쉬지 뭐. 쉬세요. 누구 뭐 일하라 안 했어. 그러니까 1년 지나버리죠. 그럼 업무정지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되지 뭐.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제라는 개념이 없어요. 괜히 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등록 취소의 경우에는 3년에다가 폐업기간을 공제합니다. 그런데 업무정지는 실제 처분 받아도 얼마 지나면 1년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뭐만 따진다? 1년의 경과 여부만 따져요. 이해하겠죠? 승계라는 의미하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처분이 되려면 사유가 뭔지, 그 다음에 기간이 얼마가 지나갔는지를 고려해야 되겠죠? 예, 갑니다. 폐업 전 지위 승계, 폐업 신고 전에 개공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고, 2번 행정처분의 승계도 나오는데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줄 언제부터 1년간? 처분일부터입니다. 이게 폐업 신고일부터라고 바뀌어 나오거든요.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됩니다. 그리고 3번에 폐업 전 위반으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는데, 자, 3년 이내에, 폐업 후 3년 이내라면 등록 취소할 수 있고, 2번에 폐업 후 1년 이내라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3번 폐업 전 위반에 대해서 행정처분할 때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해야 된다. 맞죠? 그리고 2번 행정처분할 수 없는 경우는 등록 취소의 경우는 몇 년? 3년이 경과되었을 때, 업무정지는요 2번 1년이 경과되었을 때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그림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등록 취소 위반이 되잖아, 그죠? 위반이 되었고 뭐 3년간 1년간 그럴 때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폐업했을 때 이때 법인이 폐업한 경우라면 이걸 누가 승계한다고요? 법인이라면. 법인에 있어서 실제 중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죠, 대표.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법인의 대표자가 폐업 신고 전에 법인의 개공의
지위를 승계한다. 즉 이런 위반이라면 법인의 대표자가 그죠 같은 제재를 받는다 이 뜻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등록관청은 폐업 후 재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에게 폐업 신고 전에 법인인 개공이 위반했던 사유에 대해서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승계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승계의 의미가 뭔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벌칙 또 가겠습니다.